이 지문 독해하기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문항에 대한 잘못된 해설도 많고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읽었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근대사회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본데 뭐 떠오르는 지문 없나요? 네, 2018학년도 언어위의 1에서 3번 지문이요. 혹시라도 안 본 분들을 위해서 6문장 정도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을 소수자로 낙인 찍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의 헌법 질서에는 인권보호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도 선언적 의미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차별금지 원칙 내지 평등의 개념은 고용관계에서도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다.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한다. 이거 정의의 핵심 뼈대 중 하나죠. 근데 이때 무엇이 같은지를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 근거, 이유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차별금지 원칙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장애인은 그에 대한 차별금지 법규가 존재함에도 차별을 금지하는 규칙, 형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내용과 관련된 장애의 속성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되는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울 만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식이 지문 도켓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인간은 가령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이 두 개 나왔어요. Question 1, Question 2. 그러면 이 뒤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죠. 일단 이 말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을 모든 인간을 모든 측면에서 똑같이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으로 생각하는 이는 없다. 어떤 개념 A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A가 아닌 것, not A를 먼저 밝히는 것은 흔한 글쓰기 전략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해서 이건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저마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능력과 소질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똑같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장과 때문이다 사이에는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라라는 정의의 원칙이 녹아 있어요. 똑같아야지 똑같이 대우를 할 텐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할 수가 없다. 절대적 평등이란 것은 다른 것을 똑같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해서 이걸 절대적 평등으로 생각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다른 것을 똑같이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은 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 등의 가치와 충돌하기도 한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모든 불평등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 평등의 관점이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말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유 없는 차별 금지라는 조건적 평등 원칙은 조건적 평등 원칙 not 이유이면 not 차별이다. 이렇게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차별 대우를 할 때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별 대우의 필요 조건, 요구 조건은 이유이다. 앞에 조건문을 대우로 표현했을 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조건적 평등 원칙은 어떤 이유가 제시된다면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대우를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유가 제시되었을 때 특정 부류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등과 차별이 갈린다면 사람들을 특정한 부류로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평등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다. 지금 이 질문은 퀘스천 2다. 퀘스천 1은 답변이 되었어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조건적 평등.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근대의 여러 인권 선언에 나타난 평등 개념은 개인들 사이의 평등성을 타고난 자연적 권리로 간주하였다. 개인들 사이의 평등성은 천부 인권이다.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권리로 갖게 되었다. 쉽게 말해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연권 이론은 도대체 무엇이 자연적 권리이고 권리의 존재가 자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프로블럼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죠. 지금 평등의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답하는 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독립선언에는 이 자연권을 창조주가 부여했다고 써 있어요. 뭐 그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무신론자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롤스는 기존의 자연권 사상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 평등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는 롤스는 어떠한 규칙이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며 그 규칙에 따라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된다면 형식적 정의는 실현된다고 본다. 어라? 평등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정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정의는 평등으로 바꿨어도 무방해요.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한다.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게 취급한다. 맥락이 잘 들어맞잖아요. 또한 규칙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영된다면 그 규칙, 형식이 평등하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롤스는 형식적 정의, 형식적 평등에 따라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규칙이 더 높은 도덕적 권위를 지닌 다른 인연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정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규칙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맥락상 이때의 정의는 뒤에 나오는 실질적 정의를 가리킵니다. 실질적 정의를 담보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 정의를 담보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글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정의도 다 평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글의 흐름을 보면 정의롭다면 당연히 평등한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부분은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건 논리적으로 형식적 평등은 실현되었지만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A이면 B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A이지만 B가 아닌 경우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도 흑인은 모두 노예다, 이러한 규칙은 아무리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평등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규칙 준수 외에 규칙 내용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조건적 평등 원칙에서 그냥 이유가 아니라 충분한 이유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롤스는 인간 평등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영역 성질 개념을 도입합니다. 중요한 개념이라서 영어 병기가 탁 되어 있죠? 이 영역 성질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개념 설명을 안 하고 갑자기 예를 드네요. 어떤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은 그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원의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갖는다. 동일하다, 출제자가 문제화하기 좋아하는 표현이죠. 반면에 원의 내부에 있는 점과 원의 외부에 있는 점은 원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 성질을 갖는다. 단순한 비유니까 이해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굳이 그림도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롤스는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영역 성질로서 도덕적 인격을 제시한다.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도덕적 인격이 있어야 된다. 논리적 조건문으로 탁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작은 따옴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일상어가 아니라 학문의 개념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 인격이 뭔데? 이것은 도덕적 호소가 가능하고 그런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능력을 최소치만 갖고 있다면 평등한 대우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앞에서는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뒤에서는 도덕적 인격이 있다면 평등한 대우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대요. 이 둘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군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니까 앞에 나온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은, 도덕적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그 능력이 서로 다르지만 원의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인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갖는다. 도덕적 인격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이것은 평등한 대우에 대한 권한의 근거가 되고요. 자, 그런데 도덕적 인격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도덕과 무관하다는 말과 대비되는 뜻으로 쓰고 있다. 즉 도덕과 관련이 있다 라는 의미가 도덕적 인격이네요. 지금 이 부분 A는 B가 아니라 C다 꼴이니까 문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개념 표현이 일상어 표현과 뜻이 다를 때 출제자들이 골탕 먹이려고 문제하기 굉장히 쉽다,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출제자라 하더라도 이거 갖고 뭔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문항은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하여튼 도덕적 인격 개념으로서 도덕과 유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존재니까 과연 도덕적 호소가 가능하고 그런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게 의문이 될 수 있다고요. 만약 어린아이가 이 능력의 최소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어린아이는 평등한 대우의 권한이 없는 게 되죠. 이건 뭔가 상식이랑 어긋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롤스는 어떻게 피해 나가냐? 도덕적 인격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 지금 능력의 최소치,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요구 조건, 표현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죠. 하여튼 이것은 잠재적 능력이지 그것의 실현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지금 당장은 도덕적 인격이 실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크면은 잠재적 능력이 실현되어서
도덕적 인격을 갖게 될 테니까 이 잠재적 능력을 최소 요구 조건으로 잡으면 어린아이도 평등한 대우의 권한이 있는 평등한 존재가 되죠. 그런데 싱어는 위와 같은 롤스의 시도를 비판한다. 도덕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도덕적 인격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갖춘 정도에 따라 도덕적 유계를 다르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 이 부분 독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었다면 독해력 꽝인 겁니다. 제가 보여줄게요. 지금 싱어가 롤스를 비판하는 거니까 싱어는 롤스와 달리 도덕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롤스는 도덕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혹시 이렇게 읽으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읽은 거예요.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싱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싱어가 롤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도덕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달라. 그건 나도 인정. 그런데 말이야. 블라블라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비판한다 뒤에 나오는 도덕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싱어와 롤스의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점이에요. 이 두 사상가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대립하는 두 입장의 공통점은 거의 100% 수능에서 문제화되기도 하고 또 피셋 언어 논리나 리트 추리 논증에서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발문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출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8번 문제의 5번 선지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싱어가 도덕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한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롤스가 도덕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한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공식 해설서에 잘못 설명되어 있어요. 완전 엉터리라고요. 아니, 어떻게 출제기관에서 만든 공식 해설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묻고 싶을 텐데 저도 무척 궁금해요. 제 생각에 8번 문제에서 5번 선지를 만든 분은 출제 능력이 거의 신의 이른 분입니다. 근데 해설이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공식 해설서의 설명이 어떻길래 이러냐? 어린아이는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롤스는 도덕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름을 알 수 있대요. 띠용. 이거 여러분들 이해돼요?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먼저 도덕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앞에 없었던 표현이죠? 근데 맥락을 통해서 이 도덕의 민감성의 수준을 도덕적 인격의 능력으로 받는 것을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말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도덕적 인격의 뜻을 봐도 도덕적 호소가 가능하고 그런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 즉 도덕적 호소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도덕에 대한 민감성으로 표현했구나.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롤스는 도덕에 대한 민감성, 즉 도덕적 인격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했느냐?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느냐? 원 비유에 있습니다. 이 원의 경계선은 도덕적 인격의 능력의 최소치였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점들은 전부 도덕적 인격의 능력이 있긴 한데 그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이 말이 곧 도덕적 인격의 능력이 다 다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은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 이게 8번 문제 5번 선지의 가장 확실한 정답의 근거입니다. 좀 깔끔하게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다음에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지문만으로 바로 이해가 되면 가장 좋고요. 혹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백화점은 VIP가 되기 위한 영역 성질, 조건으로 구매 금액 딱 하나만 듭니다. 이때 구매 금액의 최소치는 연간 400만 원이에요. 연간 400만 원만 쓰면 그 백화점의 VIP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백화점이나 그 VIP나 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구매 금액이 VIP 선정 시 가장 중요한 또 유일한 근거라면 VIP 내에서도 대우를 다르게 해야 혹은 대우를 다르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도덕적 인격의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면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모 백화점은 연간 800만 원 이상은 블랙 등급, 2천만 원 이상 쓰면 골드 등급, 4천만 원 이상 쓰면 플래티넘 등급, 6천만 원 이상 쓰면 다이아몬드 등급, 그리고 최상위 999명은 트리니티 등급을 부여합니다. 참고로 2022년 트리니티 등급 선정 기준은 한 2억 2천 정도 썼어야 됐다고 하네요. 참 세상에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도덕적 인격의 능력의 최소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다 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맞냐?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도 프라블럼이라고 본다. 롤스는 이 최소치를 잠재적 능력으로 봤는데 싱어 입장에서는 이것도 문제래요. 백화점이 안 가면 그만인데 인간으로서 내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롤스의 입장에 따르면 도덕적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오와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도덕적 인격의 능력의 최소치, 잠재 능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게 돼요. 즉, 뇌를 심하게 다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한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통상적인 평등 개념과 어긋나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싱어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느냐? 평등의 근거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내세운다. 싱어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이익은 무슨 뜻이냐? 이해관계를 갖는 것. 이거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논리적 조건문이죠? 참고로 이 내용은 피셋 언어 논리나 리트 추리논 중에 왕왕 나왔던 거예요. 동물 실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동물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막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입장. 그리고 그 능력,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와 이 능력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네요. 따라서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때 이해관계가 더 강한 존재를 더 대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앞서 암시됐던 거죠. 최소치만 만족한다고 다 평등하게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정도에 따라서 더 대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반면에 그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는 아무런 선호나 이익을 갖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유일한 평등의 근거로 봤습니다. 7번 평등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형식적 정의에서는 차별적 대우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차별적 대우이든 충분한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이든 간에 형식적 정의만 성립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2번 조건적 평등과 달리 절대적 평등은 결과적인 평등을 가져온다. 이게 절대적이란 말 때문에 언뜻 헷갈릴 수 있지만 지문에서 설명된 절대적 평등은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하는 거였어요. 그거랑 결과적인 평등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3번 불평등은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평등한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평등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죠. 조건적 평등 원칙 관점에서 이유가 있으면 차별적 대우가 가능합니다. 4번 규칙에 따라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해도, 즉 형식적 정의, 형식적 평등이 실현돼도 그 결과는 불평등할 수가 있다. 실질적 평등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이러한 조건문과 동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1번 선지의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5번은 너무 쉽죠. 인간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만들 수 없었죠? 똑같게 만들 수가 없다. 8번 롤스와 싱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롤스에서 평등의 근거가 되는 특성, 도덕적 인격이죠? 이걸 가지지 못한 존재는 부도덕한 것이 아니죠? 그냥 도덕과 무관한 거죠? 개념어 표현과 일상어 표현의 뜻이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 전기추 위에서도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정답 1번. 2번 롤스에서 영역 성질은 정도의 차를 감안하지 않는 동일함을 가리킨다. 동일이라는 표현 갖고 문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싱어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느끼는 고통과 쾌락. 어쨌든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면 인간이 아닐지라도, 즉 동물이나 외계인일지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4번 싱어에서는 도덕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 대우가 가능했죠? 롤스는 정도차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싱어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합니다. 5번은 지문 독해하면서 확인했고요. 9번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갑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회복 불가능하게 상실했다. 즉 도덕적 능력이 회복될 잠재적 능력이 아예 없죠. 따라서 롤스 입장에서도 평등의 근거가 없고 싱어 입장에서도 평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게요. 다음으로 을은 도덕적 능력을 선천적으로 결여했대요. 그럼 롤스 입장에서 도덕적 능력이 실현될 만한 잠재 능력이 없으므로 평등의 근거가 없고,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는 있으니까 싱어 입장에서 평등하게 대우할 권한이 있습니다. 끝으로 병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덕적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 좀 있으면 도덕적 능력이 회복되겠죠? 도덕적 능력이 실현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으므로 롤스 입장에서 병은 평등의 근거가 있고 싱어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1번 갑에 대해서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겠군. 아니라고 보고 있죠. 적절하고요. 2번 을이 도덕적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면 싱어는 더 대우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군. 싱어는 정도차를 감안해서 더 이해관계가 있다면 더 대우할 수 있다고 했어요. 3번 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싱어는 자신의 설명이 통상적인 평등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겠군. 이건 지문의 표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거고요. 4번 병에 대해 롤스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달리 평등하지 않게 생각하지가 않겠죠? 똑같이 평등하다고 볼 거예요.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일 뿐이었으니까. 만약 영구적으로 상실한 거였다면 다르게 평등하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도덕적 능력의 최소치를 병은 만족하므로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과 다 평등하게 봅니다. 끝으로 5번 갑과 을에 대해서 싱어는 롤스가 도덕적 인격임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군. 갑과 을에 대해서 롤스는 이 도덕적 인격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은 싱어가 없어도 적절하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4번.